네, 어제 감을 많이 실으시는가 본데. 아니, 뭐, 어제 촬영하느라고 강원 못 쉬겠다.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아, 뭐 예, 어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그래도. 예, 예, 예. 덕분에 뭐 제가 또, 방송을 잘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오늘 그 주제는 뭐, 미군 철수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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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국내 뉴스를 좀 전하려고 했는데, 예,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저 텍사스 애국 동지께서도, 전해주시고 해서, 저도 한번, 우선, 예, 오늘, 영국 해군이 지금 아시아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예,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하고 국내 뉴스를 나중에 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영 제국의 영화를 뒷받침했던 그 영국 해군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죠. 예, 예, 영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군사 기지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 예전에 1997년도죠. IMF 때니까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홍콩의 그 타마 기지를 폐쇄한 이유니까 이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22년 만인가요? 이제 다시 아시아 복귀를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아시아 도발로 규정을 하고 강력 반발하게 될 겁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이 무장 해제됐으니까 뭐 영국군이라도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죠? 예. 자,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양심적이었습니다. 이 1997년,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지 않고 영국의 소유로 선언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중국이 찍소리 못했을 텐데 이 영국의 손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실망했던 그런 홍콩인들이 그 당시에 돈을 싸들고 대량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곳으로 탈출했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예, 제가 그때 영국에서 발표하는 날 그때 홍콩에 제가 어딥니까 홍콩섬 그러니까 침사초위에 제가 투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아주 잘 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엊그제죠. 이 영국 런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대북 압박을 위해서 호위함 몬트루소를 일본 근해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은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을 정도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미국이 세계 문제에 있어서 슬슬 한 발 빼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보이니까 일본은 미국을 대신할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고 또 영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니까 이건 이제 양국이 서로 윈윈하겠다는 거겠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는 일본과 영국 양쪽에 다 있는 것이고 친북의 친중이 생명인 줄 아는 문재인의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일본과 영국 이런 국제 질서를 국익과 관련해서 외교를 하는 게 국가의 운영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을 압박하려면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순리인데 일본으로 간다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은 이 남쪽 대통령하고 수구 자익들에게는 밥맛 떨어지는 이런 소식일 텐데 김정은이는 어차피 죽게 될 겁니다. 이 문재인보다 1000배 낫습니다. 이 영국은 6.25 당시 전투병 파병으로 인민군하고 중공군에 맞서가지고 싸울 때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 영국군 묘지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파주 가막산 아래 적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도와주려 온다는 겁니다. 고맙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영국에 감사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뭐 뉴질랜드, 미국, 뭐 소위 양아들 같은 그런 5형제 국가가 받쳐주는 그런 영유권 이런 동맹국의 힘과 또 영연맹이라는 그런 구식민지 동맹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쉽게 보지는 못할 거죠. 중국 긴장할 수밖에 없죠. 6.25 때 그 중공군하고 인민군도 영국군을 피해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중공군이 가평에서 영국군 그 1개 대대를 피해서 국군 1개 사단의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다고 하는데 영국군은 아직도 최강이고 썩은 준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영제국이 오늘날 입골이 된 것은 사실상 영국에서도 그 좌파 정권의 노동당, 그놈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민주주의의 적은 국민의 교육 수준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선전선동과 조직 지도력이 좋은 그 좌파 노동 세력에게 정권을 잃고 국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영제국의 옛 영화를 다시 찾으려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영국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몬트로소가 4,900톤인가 됩니다. 이게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뭐 32개, 그리고 대한 미사일 3개, 을에 4개를 동시에 장착하고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2대를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잠수함, 그리고 대함정, 대전투함 작전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전천후 이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 8월에도 영국 해군이 그 알바빈 홍가 뭐 하는 거를 아마 그 도쿄 근해에 보내서 대북 감시 활동 이거 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영국이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볼 때 영국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래전에 그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영국 금융권에서 일으켰다. 뭐 은행이 망하면은 영국도 망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세계 금융권에 있어서 영국의 힘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영연방을 탈퇴를 한 그런 나라들이 다시 영연방에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국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은 아시아 지역에 군사 거점 기지 건설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아마 뭐 제주로 오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또 중국, 대만, 뭐 일본, 북한 이런 입장에서는 서로의 국익을 저울질하고 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뭐 중국, 북한 아마 파주농민이 아니 우리가 그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들일 겁니다. 그래도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과 일본이 붙으면은 대부분 북한을 응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도 저는 북한 응원하지 않을 겁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했던가요? 북한에 하는 꼬라지가 너무 싫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을 응원하게 되는 이 참담한 실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 최근에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이 동남아 지역에 새 군사기지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했고, 또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이런 데를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영국의 선택, 이거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싱가포르는 식민지, 그 다음에 브루나이는 보호령이었던 그런 영국화의 역사가 있죠. 아마 이 지역에서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화려했던 아마 대영 제국의 기억을 살리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중동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브렉시트, 이거 영국의 이시 탈퇴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한 국가 이상의 저하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동남아 기지 건설, 이 영국에서의 이 결정이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트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는 그런 우방인 미국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영국은 외교 전략상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과 또 밀착할 그런 필요도 느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영국의 동남아 기지 건설, 그다음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 이런 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영국의 이 아시아 진출 아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국제 질서의 이런 움직임의 의미가 뭔지 사실 문재인은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송민순 외교장관이 대선 전에 회고록으로 아마 자신을 물먹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외교부 전체를 왕따시키면서 외교관들 지금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아마 지금 이 나라의 외교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한테 가서, 마크롱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북 제재하자고 설득하다가 그게 뭔 소리냐고 면박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혼자서 대한민국 외교를 파탄내면서 열심히 친북, 친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만 잘 되면은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된다는 그런 노무현의 후계답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 해양 패권과 중국의 세력 억제를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이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나라하고 또 동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국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인은 아직도 중국몽의 1대1로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한국 외교안보 전략은 우물한 개구리 신세고 혼밥 외교 같은 그런 남사스러운 일들 뿐이고,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외교 정책은 한국에게는 죽음인 건데, 이 국제안보, 외교안보에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구한말의 고종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유국민들이 자각하여야 할 때 굳건한 그런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자유통일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정부의 구상대로 잘 굴러갈지는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작년 8월인가 아마 영국 해군이 중국하고 이 베트남 영유권 분쟁 지역에 남중국 해죠. 이 파라셀 군도에, 이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명으로는 시사 군도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 인근을 영국 이 함선이 항해를 하니까 중국 정부가 영국이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군이 이 SNS를 통해서 중국 SNS, 웨이신, 위챗이라고도 하죠. 예. 예, 이 공식 계정을 통해 가지고 21세기 들어 영국 군사력이 크게 뒤처져 중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냥 그 영국한테 그냥 공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영국군한테 심각한 자재를 맛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초 기해년 새해 벌써 이제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여기까지 좀 준비가 덜 된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고